가격이 오히려 국산 맥주보다 더 싸다는 그런 매력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함, 소비자로서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맥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맥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를 통해 맥주 공부도 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맥주를 찾기 위한 맥주 시음회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맥주를 드시면서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알고 마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문의도 많고 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좀 의견도 나눠보고. 스페인 맥주가 궁금해서 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먹었을 때랑 스페인 가서 먹었을 때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사전 지식 없이 마셨던 거랑 지금 배우고 나서 마셨던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맥주는 보통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마시는 술 같아요. 자, 시음하실 때는 조금을 드시더라도 맥주는 충분히 따라주세요. 충분히 따라주셔야 그 맥주의 바디의 성향도 보시고 거품도 보시고 맥주의 색깔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색깔 불빛에 비치셔가지고 색깔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품이 얼마나 조밀한가 그 다음에 거품이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 봐주시고요. 맥주는 오감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색깔도 보시고 그 다음에 코를 거의 잔에다 완전히 가까이 대셔가지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입안에서 잠시 머무시면서 그 탄산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어느 정도의 탄산감이 나오나 어느 정도의 묵직한 바디감이 나오나. 맥주 어떠세요? 달달하고 상큼하고 맛있어요. 특히 이제 좀 기존에 시험 라벨러보다 약간 메가향 같은 게 많이 플레이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처음 먹어봐요. 아랍 스타일을 처음 드셔보시고 어떠세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원래 라들러라는 스타일 자체가 사실은 여성들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맥주라 굉장히 좀 상쾌하고 라이트한 맥주고요. 향도 한번 느껴보시고. 흑맥주 같지 않은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좀 아니야? 까만해라.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음법대로 좀 시음해보셨어요? 색도 보고 향도 보고 거품도 좀 봤는데요. 처음 보는 맥주인데도 굉장히 끌리는 감이 있고요. 캠핑 가서 먹을 때 먹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부턴가 맥주에 좀 관심이 있으면서 책 같은 것도 보고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 통해서도 보고 그러면서 조금은 맛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하면은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맥주는 약간 소주보다는 도수가 좀 낮으니까 조금 편하게 마실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향이랑 맛이 달라지니까 그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맥주의 다양한 맛과 향은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맥주에도 맛이 있고 향이 있어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인지한 게 불과 최근 몇 년의 일인 것 같아요. 맥주의 맛을 결정짓는 요소는 우선 가장 큰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보리 메가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메가의 함량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또 어떤 메가를 사용하느냐도 달라지고요. 호비 맥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맥주의 맛은 이런 재료들, 또 맥주를 마실 때 어떤 온도라든가 또 맥주를 이용하는 그런 전용잔 같은 것에 의해서도 맛이 달라질 수 있고요. 맥주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코올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노동자에겐 월급이기도 했고요. 이후 맥주는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 의해 유럽으로 건너가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금식 기간 동안 기분 좋은 맛을 내는 음료를 마시기 원했기 때문인데요. 그 후 소비가 급격히 늘자 보리 대신 밀이나 과일, 심지어 독초까지 넣는 등 맥주의 품질이 떨어지자 독일에선 맥주 순수령이 내려집니다.
맥주 순수령은 맥주 원료를 메가와 홉 그리고 물만으로 제한하는 식품에 관한 세계 최초의 법령이 됩니다. 독일은 아무래도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 예를 들자면 그 독일의 맥주 순수령 같은 경우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에요. 그게 이제 강제법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사문화됐는데 그래도 따르고 있습니다. 법을 따르면서 자기 맥주에 대한 자부심,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뮌헨 공항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더불어 독일이 세계와 만나는 관문이기도 한데요. 맥주의 도시답게 공항에서도 맥주집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비행기를 타러 온 손님만이 아니고 맥주 맛을 보기 위해 일부러 공항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Also wir sind die einzige Flughafenbrauerei der Welt.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함께 맥주를 마시면 친구가 되는 마력. 이게 맥주의 참맛이 아닐까요? 가장 좋은 맥주는 뭐 물론 맥주가 뭐 스타일도 많고 하지만 일단 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마시는 맥주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통해서 또 맥주를 통해서 어떤 소통의 장이 열리는 단순히 취하는 게 아니고 맥주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맥주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술이자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인 맥주. 맥주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잔을 들어 하나가 됩니다. 오늘 저녁 좋은 사람들과 시원한 맥주 한 잔 어떠세요?